안녕하십니까. 2021년, 2021년이 오고 말았습니다. 2021년 1월 4일 정분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요, 그냥 간단하게 기사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얘기 하나 정도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분량으로 최대한 짧게 끊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정분실이 너무 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길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거를 아껴뒀다가 운동할 때 든다든지 설거지할 때 든다든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짧게 많이 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가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릿고개입니다. 하지만 뭐 돈은 뭐 제가 알아서 벌어야 되는 거고, 일단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전투복,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지난번에 입었던 그 독일군 전투복하고 비슷한 형태의 이제 플렉탄 문양으로 되어 있는 이 전투복은 바로 이제 일본 그 육상자위대의 전투복입니다. 어렵죠. 이제 솔직히 어렵게 하나 구했어요. 예전에 좀 키워드리면 하면은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육상자위대 전투복이고, 이름도 있죠. 여기 일본 이름으로 저 아직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름도 있고 계급장도 있습니다. 이게 사병용 전투복이고요. 계급장은 여기 있고요. 사병용 전투복이고요. 문양 자체가 그 독특한 문양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말이죠. 적군의 전투복을 입고 정분실 2021년에 정분실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현대해상의 김상욱 하이프레너께서 저희 성탄 축하 인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니네도 할 일 없으면은 저기 보험 영업이나 하는 건 어떻겠냐 라는 어떤 취업 권유 인사, 이런 메일들을 2건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요거 녹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3부에서 연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1부는 저희가 이제 좀 급작스럽게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트위터로 이제 북한 얘기를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뭐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이 순조롭게 권력을 승계받을 것 같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글로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너무 내용도 길고 이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거장판도 그렇고 이 거대한 장기판 있죠. 요 팟빵에 가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요 거대한 장기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정보분석실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 개발을 원하는 거지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경제 개발 때문에 핵무기도 개발했던 거고요.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재래식 전쟁만 하겠다고 하면 핵무기까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군사력만으로도 제한적으로 남한에 전투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다 돈입니다. 아무리 북한제 대포나 북한제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미사일 한 발에 수천만 원은 아주 우습게 넘어가고요. 포탄 한 발에 못해도 한 15만 원. 한국군의 포탄이 한 발에 3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북한군의 포탄이 적어도 15만 원 이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을 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쟁이라는 게 시작을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는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남한 땅에서 무슨 자원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스템을 다 뒤흔들어 놓고 나면 남한 땅에서 북한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는 현대국제사회에서는 영토 침략에 관한 전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뭐 남한을 국군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전쟁 위협은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쟁 위협이 없는데 북한이 왜 그럼 핵개발을 했냐? 협상 때문이죠. 왜냐하면 핵개발조차 하지 않고 그냥 북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북한 땅에 뭐가 있다고,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북한 땅에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뭐 유럽 국가나 미국이 순수하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북한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요, 중국 눈치 보여서 못합니다. 중국이 이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 북한에 투자할 거 있으면 저 우리한테 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중국하고 북한은 주요 수출품이 겹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 낮은 임금의 노동력이에요. 낮은 임금은 낮은데 우수한 노동력입니다. 근데 북한도 이게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보다 북한의 노동력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습니다. 왜냐면 임금이 더 낮으니까, 교육은 잘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해서 그냥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연료 공급해주고 식량 공급해줘서 그냥 유지시킬 거예요. 근데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갑갑하잖아요. 왜냐면 김정일 정도 되면은 사실 뭐 미국도 좀 겁내고 남한도 겁내죠. 왜냐하면 한번 두들겨 맞을 뻔했으니까.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남한이 그렇게 쉽게 전쟁 안 일으킨다는 걸 잘 압니다. 걔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뭐냐, 경제죠. 경제인데 지금 김정은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 5월달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이제 다른 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뭐 다른 제가 여러 말씀드렸던 프랑스나 이제 대만 정보국 쪽에서도 뭐 그런 의료 관련 사고가 났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중풍 아니면 적어도 협심증 또는 이제 그 고관절 협착 뭐 괴사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고관절 수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순환기 계통에 질병이 온 걸로 판단이 되고, 뭐 아시다시피 이 심근경색이나 이런 이제 중풍 같은 거는 언젠가 또 옵니다. 5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건강에 관련해서 24시간 감시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의료적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대적인 공백이 생겼을 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김여정에게 승계 작업,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 뭐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자리에 오더라도 그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이제 승계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이제 뭐 안면 익히는 정도죠. 권력이 실제 넘어간다기보단 안면을 익히는 정도고, 국정원이나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 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여정이 북한을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 북한을 맡아가지고 뭐 한 10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 통치를 한다?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김여정이 맞는 게 아니라 김여정하고 김여정 남편 그리고 그 집안이 이제 일단은 그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존의 측근들이 그 밑을 떠받쳐 주는 겁니다. 벌써 북한 내부의 어느 정도의 이제 핵심 권력층은 김정은 측근으로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떤 그 상징적인 아이돌, 바지사장, 우상이 필요한데 그게 김여정인 것이고, 김여정 혼자 내세웠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선례가 있습니다. 장성택은 그러니까 김정일의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모계예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그렇게 실력자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부인인 그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김정일 여동생 그 부인의 어떤 그 부인이 백두혈통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백두혈통이고 지금까지 이제 꽤 제법 주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 대외적으로 뭐 김여정 남편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떠받쳐 준다면 충분히 5년에서 10년은 가능하죠. 게다가 지금 뭐 미국이나 남한이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북한을 쳐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러기에 대한 큰 그런 그게 없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쳐들어가서 일단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 칩시다. 그러면 점령하려고 폭격하겠어요? 그 핵무기 제거하려고 폭격하는 거지. 근데 폭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화 제스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게다가 폭격을 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폭격이라는 옵션은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협만 하는 거지, 외교적으로.
북한도 어차피 핵무기 쓸 생각이 없고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를 폭격까지 해서 제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굳이 북한 지도부를 없앤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걸 둘이 나눠서 관리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북한 내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군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전을 시작할걸요? 그럼 그 먹여 살려야 되는 피난민들은 어떡할 겁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결사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나 만약에 그런 조그만 기미라도 보였을 때 막고 있는 것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 군 포함해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휴전선으로 난민처럼 몰려온다고 했을 때 망명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지금. 뭘로 먹여 살립니까 그거를. 무슨 뭐 저기 막 그 감격스러운 광복 우론 하시는데 말이죠. 감격스러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통일하는 순간 한국 경제는 작살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2,500만이라고 하는 한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갑자기 우리의 어떤 예산으로 먹여 살라야 되는 사람이 돼버리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지금 꼴락에 10조 이렇게 저기 뭡니까 저기 나눠주는 걸로도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가 발권 국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 그 뭐냐 달러나 뭐 이런 기축 통화를 발권하는 나라도 아니고 돈 찍어내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빚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예산을 빚낸다? 그러면 이제 일단 한국 쪽에서 집행되는 모든 것들은 다 스톱이고요. 남한 쪽에서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모든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다 스톱될 텐데 그럼 남한 경제는 작살나는 겁니다. 에너지요? 탈원전이요? 다 끝나죠. 다 끝나고 이제 있는 좀 낡은 원자력 발전소도 돌려야 될 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통일하자?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아저씨 지갑에 얼마 들어있냐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예산 2배가 있어도 통일돼서 북한 먹여 살리기 힘든 구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균형을 깨는 군사적인 어떤 작전 못하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병 걸려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할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북한 정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통일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나서 또 미국에게 넘어가고 나서 북한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솔직히 이제 백신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인분들에게는 이제 종종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트위터에 한번 쓰긴 썼는데 그 백신 문제에 대해서 뭐 무슨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언제 가져오네 뭐 이런 걸로 자꾸 집착을 하시는데요. 백신 문제는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난 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말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대규모 질병 사태가 발생을 하면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삽니다. 솔직히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솔직히. 그래서 한 두세 달이면 아 우리가 좀 고생했었지 그리고 다시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지금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무슨 뭐 헬스클럽 단내 식당 단내 이런 얘기 하시지만 그분들은 업장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전에 정부가 했던 조치들 부동산 혹시 할까봐 신용대출 다 차단하고 막 은행 대출 규제한 것 때문에 대출도 제대로 안 되고 카드사들은 카드 한도를 자꾸 줄이고 있어요. 이게 부도날까봐. 문제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궁핍해지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실물 경제가. 여기에 백신은 뭐냐면요. 그게 모더나든 화이자든 뭐 무슨 효과가 있든 아스트라제네카든 간에 그 백신을 맞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일본이든 미국이든 멕시코든 백신을 주사한다.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되면 아, 곧 이게 끝나겠구나 라는 신호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백신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사람들은 나와서 돈을 쓰고 모일 겁니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물론 그 와중에도 코로나는 발병할 거고 죽을 사람은 죽을 텐데,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죽는 거랑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환자가 발생해서 죽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으로는. 지금 사람들은 불안해서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공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왜 뱅크런을 합니까? 왜 내 돈 찾겠다고 은행으로 달려갑니까? 저 은행에 있는 내 돈을 내가 못 찾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가잖아요. 근데 원래 은행에는 내 돈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은행은 그 돈을 딴 사람한테 빌려줘서 돌리고 계속 불리고 있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게 회수가 안 됩니다. 내가 은행에서 얼마를 달라고 그러면 은행은 누군가한테 야 맡겨뒀던 돈 내놔라가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그 공포가 커지면 경제 공황이 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폭락하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돼요. 실제로는 아무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작살이 나는 거예요. 모두가 모두를 못 믿게 되는 사태가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정부에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 은행에 무한대로 예산을 지금 재정으로 보조해 줄 테니까 여러분의 돈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오지 마시라. 여러분 돈 떼먹을 일 없다. 안심을 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진정이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맞고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플라시보 효과를 사람들에게 줘서 불안감을 없애게 되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한다고요. 문제는 멕시코, 미국, 영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먼저 확보해서 먼저 맞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3, 4개월 먼저 경제가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4월, 5월, 6월까지도 아마 이게 안 되는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현 정부의 사람들이 강구한 겁니다. 정책 전문가들이. 어쨌든 뭐 백신을 확보해 가지고 어쨌든 먼저 접종을 시켰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 대선 때문인지 보궐선거 때문인지 뭐 한다고 머리 굴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실패했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으로 그 북한 얘기하고 백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양정철, 이호철 관련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17분이 넘어간 거로 여러분 약속을 드려. 그러니까 새해 첫 시간부터 약속을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뉴스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뿔테 안경을 좀 쓰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ST 듀퐁 뿔테 안경입니다. ST 듀퐁 뿔테 안경인데 되게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학구적으로 보이고. 이게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웬만하면 이걸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 이거 안 쓰거든요. 왜냐면 좀 두껍고 이래가지고. 평소에는 되게 이제 얇은 거, 요런 거 쓰고 다닙니다. 무태 안경이나 아니면 이제 요런 유연한, 플렉시블한, 아주 얇은 태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이런 안경을 쓰게 되면 사람이 되게, 카메라에서는 없어 보여요. 순진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선이 굵은 안경을 좀 쓰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평소에는 이거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9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분실 1월 4일 정분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일단 저녁을 먹고 나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